보신 전쟁이 발발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1868년 음력 2월 초순, 아이즈번 공격을 목적으로 동북지방 진압군이 조직되었습니다. 이 부대는 신분 높은 귀족인 쿠조 미치타카 총독의 권위를 활용했고, 조슈번 출신의 실질적 참모 세라 슈조가 지휘를 맡았습니다. 신정부는 동북지방의 여러 번의 아이즈번 토벌 명령을 하달했지만 동북지방번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음력 3월 23일 동북지방 진압군이 사츠마번, 초슈번, 후쿠오카번 병력 약 500여 명을 이끌고 센다이번에 상륙해 센다이번 번교의 본진을 설치한 뒤 아이즈번을 공격하도록 센다이번을 다시 한번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술과 여자에 둘러싸여 무례한 태도로 동북지방 번을 대하던 세라 슈조는 동북지방 모두를 적으로 보고 공격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동료에게 보내는데요. 이 밀서가 발각되면서 격분한 센다이번, 후쿠시마번 사무라이에게 세라 슈조는 암살당하고 맙니다. 신정부군의 참모가 암살되면서 아이즈번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고, 동북지방은 군사 동맹을 맺고 신정부군과의 일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세라 슈조에 대한 연구는 일본에서도 깊이 있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인물상을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편에서는 그의 이력과 주어진 상황 등을 고려해 세라 슈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라 슈조는 전반적으로 단순하고 과격하며 주색을 즐기는 모습으로 대변되어 왔는데요. 그의 이력을 보면 무인보다는 오히려 문인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라 슈조는 1835년 초슈번 농촌의 촌장인 나카츠카사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17세에 초슈번 번교 명륜관에서 공부했고, 이후 에도 유학길에 올라 학문을 배우며 수석 생도의 자리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초슈번으로 돌아와 사립학원에서 병학 강사로 근무하게 되죠. 1863년 초슈번 기병대가 조직되자 입대해 서기로 활약했고, 2년 후 제2기병대가 발족되자 군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에도 막부의 제2차 초슈정벌 당시 초슈번 기병대의 일원으로 전장에서 활약했고, 보신전쟁의 시작인 도바후시미 전투에서는 제2기병대와 유격대를 지휘하며 공을 세웠습니다. 학문이 부족한 출세주의자 같은 이미지와는 다르게 말씀드린 그의 이력을 보면 초슈번 내에서도 점진적으로 중요한 인물로 부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막부 말기 초슈번은 다방면의 권력 투쟁과 전쟁을 반복하면서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인재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세라 슈조 같은 재능 있는 인물을 위험한 동북지방에 파견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세라 슈조는 원래 다른 성씨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대가 끊긴 초슈번의 명문 세라 가문을 잇기 위해 그가 사망하기 2년 전에 세라라는 성으로 바꾸도록 번의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초슈번 내에서 기대받는 유망한 젊은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세라 슈조에 대한 선입관 없이 그가 남긴 편지를 살펴보며 인물상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전쟁이 발발하기 약 2년 8개월 전인 1865년 5월 9일의 서신입니다. 삼가 문안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건강히 지내시며 여러모로 힘써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만간 고급차를 선적하여 운송할 예정이오니 이에 대한 처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무라타시를 통해 개별 소총 200정을 매입하였으나 무라타시를 통한 추가 구매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번거로우시겠지만 선생님께서 구매하신 것 중에서 급히 100정 정도 조달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도착하는 즉시 속히 연락을 주시면 대금을 준비하여 사람이 가서 수령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잘 조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865년 5월 9일 키다니 슈조 배상 이리에 와사쿠님께. 이전에 소총 구매를 의뢰했던 무라타로부터 재구매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수입선을 찾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편지에 등장하는 무라타라는 인물은 다음 편지를 통해 명확해지는데요.
무라타 조오로크라는 인물로 보신전쟁은 물론 근대 일본군 창설에 지대한 공을 세운 오무라 마스지로의 개명 전 이름입니다. 편지 수신자인 이리에 와사쿠는 시모노세키의 거상이고 발신자인 키다니 슈조는 세라 슈조가 개명하기 전 이름입니다. 제1차 초슈정벌로 막부군과 일전을 치르고 약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의 편지인데요. 막부가 초슈번의 무기 수입에 제한을 걸기 시작한 것은 2차 초슈정벌 이후이지만 초슈번이 무기 조달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연이어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편지 한 통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편지로 인사드립니다. 이전에 개별 소총 200정을 구입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모노세키로 요청을 보냈습니다만 그 후에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소식이 없어 궁금할 따름입니다. 부디 조속히 운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200정 전량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부라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가 글을 올립니다. 1865년 윤 5월 20일 개별 소총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는 세라 슈조의 모습이 보이죠. 5월 9일 이전에 오무라 마스지로에게 200정의 소총 구매를 의뢰했고 5월 9일에는 다른 상인에게 100정의 소총 구매를 의뢰한 후 5월 20일에 오무라 마스지로에게 200정 소총 구매 건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재촉하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또 한 통의 편지를 살펴보시죠. 삼가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제 처지에 염치 없지만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부대 내에서도 차츰 규율이 정비되고 있으며 지금의 형세로 보아 곧 출진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키 지역도 날이 갈수록 긴박해지고 있으니 부디 좋은 방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축성 관련 서적, 전략 지침 서적 활판본이 준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서적을 우리 부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대여가 어렵다면 구매 의사도 있사오니 아무쪼록 힘써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야마가타 나오카즈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발하였으니 이 사람에게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머지않아 나라를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리셔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급히 삼가 머리 숙여 올립니다. 1866년 5월 27일 세라 슈조 배상 무라타 선생께 막부군의 제2차 초슈정벌 약 열흘 전에 쓴 편지로 전술서적을 구하기 위해 노력 중인 모습과 막부군 침공에 대비해 일전을 다짐하는 굳은 결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편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평안하시기를 삼가 아뢰입니다. 오늘 잠시 찾아뵙고 문의드릴 일이 있었으나 마침 외출 중이시어 직접 뵙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지난번에는 여러모로 폐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저서를 야마시로야에서 발행해 주도록 부탁드리고 싶었으나 요즘 들어 새로 번역된 서적들이 연이어 출판되는 바람에 지난번에는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건대 결국 저의 보잘것없는 처지 때문이 아닌가 싶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에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도록 부디 선배님께서 추천서 한 통을 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출판처도 고려해 보았으나 야마시로야는 저희 집에서도 자주 거래하는 곳이기에 여러모로 적절할 것 같아 이곳에서 출판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찌되었든 내일 아침 사자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답해 주실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처 다 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선 이만 줄이겠습니다. 삼가 글을 올립니다. 1867년 5월 16일 무라타 선배께 오무라 마스지로를 선배라고 부르며 책 출판 추천서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무라타 조오로크가 오무라 마스지로로 개명한 지 10년이 되어가는 시점이지만 세라 슈조는 여전히 옛날 이름과 선배라는 호칭을 붙이며 그와의 친근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편지로 투영해본 세라 슈조의 모습은
책임감 강하고 학구열에 불타며 겸손하고 예의 바른 청년으로 보입니다. 세라 슈조는 살해당하기 직전 가나자와야라는 여관에서 숙박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여관 주인이었던 사이토 아사노스케는 세라 슈조의 외모에 대해 각진 얼굴,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외모에 살이 찌고 술을 잘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을 배려하는 모습 또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라 슈조는 파견지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해되었을까요? 그의 이력과 편지 내용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세라 슈조의 인물상을 바탕으로 그가 살해당할 수밖에 없었던 타당한 이유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